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예, 일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뭐 코로나 걸려서 무슨 뭐, 특별하게 어디가 아파가지고 뻗었다거나, 이런 쇼크가 왔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잠이거든요. 잠을 잘 자는 거를 저는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 29일날 자가격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관지가 100%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뭐 아시겠지만 기침에 가래 막 이런 것 때문에 잠을 한 시간도 못 잤어요. 그저께.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잠을 좀 잤는데 한 시간도 그러니까 잠을 뭐 30분도 못 자고 그냥 뜬 눈으로 그냥 밤을 새니까 영상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머리가 멍하니.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뉴스가 일단 없었어요. 예. 뉴스가 없는데 제가 이거를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지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뭐 하루 안 올리는 거 그거 뭐 공지를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뭐 짜질구레한 거를 막 이렇게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어쨌건 추후에는 만약에 뭐 놀리게 되면은 제가 이유에 관해서는 공지를 또 올릴게요. 자, 어쨌든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가상자산 투자하시면서 2022년 한 해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고 몇 년 동안 계속 아마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심리적으로 아마 다 지치진 상황이고 근데 뭐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 막판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시장이 결국 이 시장이고 2022년에 안 좋은 일이 유난히 더 많았었잖아요. 이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던져 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3년을 우리가 좋게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뭐 이 불면증 얘기는 어쨌건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일단 걸리면 사이클이 다 깨져버리고 제가 감기에 장사 없다고 몸이 건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와 이제 아주 사람 아주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디 뭐 팔다리 부러진 것도 아닌데. 자 이제 본격적인 뉴스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팍스 이것 때문에 아마 이 고팍스 거래소 때문에 고파이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불안들 하시고 아마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뉴스가 나왔습니다. 투자 유치 마무리 단계 고파이 금액 전체 상환 물량 포함. 예. 그래서 잘 마무리되고 아마 루머를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루머가 도는지. 그래서 100% 확실시된 뭐 나와 있는 기사가 아직 나온 건 없지만 일단 저는 한국 시장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국 시장의 엄청난 호재이기도 하죠. 만약 이 루머가 기정사실화 된다면.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다. 예. 인프라 업체와 실사 맞춰 양사 간 협의 대부분 이뤄졌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시고 그리고 어 보이저도 마찬가지고 쓰리어로 캐피탈 셀시우스 루나 여기까지는 진행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고 우회적으로 제가 이제 뉴스 몇 개를 짜집어 보니까 루나까지 가는 데는 아마 시간차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진짜 많은 일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2023년에 관해서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분석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내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 급증 전망. 예. 이게 아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첫 번째,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 급증. 두 번째, 암호화폐 시장의 자연도태. 그래서 사기나 능력 부족 아닌 것 같은 프로젝트나 코인들은 전부 다 살아남고 나머지 살아남는 코인들이 전부 다 가져갈 거다. 세 번째,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도입. 자, 이것도 아마 중요한 2023년 한 해를 장식하는 아마 중요한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뭐 메타버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다섯 번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가속화. 그리고 디지털 달러는 내년 도입이 어렵다. 이건 당연한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국이 디지털 달러 발행한다고 하면 아마
세계 경제에 아마 난리 부르스를 칠걸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신흥국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확장하는 한계. 그리고 왜 이들이 CBDC를 지금 현재 명목화폐가 있는데 CBDC를 왜 찍어내는지. 미국은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난 100년간은 전 세계 경제를 사이클을 주물렀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예, 명목화폐 시스템의 어떤 컨트롤 범위는 이미 벗어난 게 아닐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은 CBDC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고팍스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죠. 여기도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죠. 뭐 여기 보니까 CFIUS 외국인 자산 등록 무슨 협회라고 하던데. 근데 여기서 실사와 검사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공식적인 보이저와 바이낸스 얘기가 공식적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실사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이제 예의주시해서 이건 코인데스크에 나온 거라서 아마 이 얘기가 맞을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아마 재밌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음모론인 것 같지만 사실 비하인드에 뭔가 있었다. 그래서 FTX, SBF, FTX 붕괴 2개월 전에 바이든 고위 고문을 만났다. 그래서 최소 4번 만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만났을 거고, 예, FTX는 후원금을 많이 민주당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하고, 예, FTX 파산으로 인해서 테라 루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다 진짜 피해자들은 개인들이고 누구를 위해서 과연. 그래서 어쨌건 제가 늘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끝까지 버티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진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도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일부 한계도. 그래서 이게 아마 2023년 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는 최대의 변수가 아마 중국의 오픈일 거예요.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이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불거져서 더 폭락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이거 갖다 아마 한동안 또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않을까. 어쨌건 없는 거보다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낫고 중국이 움직이면 미국 주식시장도 아마 같이 다 동시에 올해는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수이긴 한데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물가 상승에 관해서 뭐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면 기분 안 좋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2023년에만 이렇게 그냥 상승하고 2024년부터 물가가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매 해마다 몇 프로씩 계속 10%씩 계속 올라간다면 과연 2030년이 되면 물가는 어느 정도 가 있을지. 제가 보니까 버스 요금, 그러니까 버스 요금도 되게 오랜만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300원씩 다 올렸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잘 타진 않지만 어쨌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뭐가 있을지 저는 코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중요시하게 제 눈에는 들어왔는데 11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연 4.74, 8개월 만에 하락 전환. 여기에 의미를 부여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다르고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데 어떻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라고 이제 저한테 하시겠지만 한국은행은 알고 있어요. 대충이라도. 왜냐면 BIS나 IMF 가서 한국은행 총재가 간간히 회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후행해서 미디어를 보고 아 금리가 정점을 찍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더 빨리 하는데 여기서 올려가다가 정점을 찍었다는 의미는 미국 금리도 뭐 여기서 0.25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요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해소지 이걸로 인해서 폭락의 트리거를 만든다라고는 좀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단 이런 뉴스 몇 개를 보면은 이게 아마 작년 말에도 아마 이 뉴스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긴 하지만 크게 올려도 그렇게까지는 뭐 미국에서 지금 아마 경기가 엄청나게 꺼져갈 텐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부자 아빠 기요사키 금은 매수할 마지막 기회 내년엔 최소 2배 급등 이게 12월 30일 날 나온 뉴스인데 글쎄요 이분 말대로 과연 될까요? 강달러는 여기서 그냥 계속 이제 머무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미온적인 하락이 있겠지만 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했으면 또 미온적인 상승이 있을 거고 일정 기간에 박스권 형성이 되지 않을까 달러 같은 경우는 근데 금은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온적인 상승이 있을 순 있지만 워낙에 예전서부터 글로벌리스트들이 조작을 많이 했어요. 금은 실물 같다. JP 모건이나 뭐 이런데 가세하고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영국의 영란 은행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가지고 금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상승을 못했던 이유가 사실 그랬던 거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 포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큰 폭의 비트코인과 같이 큰 폭의 상승은 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도 은도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투자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익률 따졌을 때 무엇보다 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아마 비트코인이 가장 독보적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중국 지금 어쩌고 저쩌고 막 아마 되게 혼란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할 거예요. 빠르면은 한 달, 늦어도 2달, 2월달. 그래서 그 기간에는 좀 약간 혼란이 있긴 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혼란한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한 예시가 중국 비테크 규제 종료 신호 속 마윈 1년 만에 등장 복귀 임박.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전면 다 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아마 이 비슷한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규제에서 오픈으로 그래서 알리바바가 알리바바가 아니구나 엔트파이낸셜이 모르죠. IPO를 진짜 한다는 기사가 나올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국의 스탠스에 관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되지 않는 뉴스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고 뭐 엄청 중요한 어떤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혼란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뉴스 보고 이런저런 사람들 말 듣고 부안해동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못 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힘드신 구간을 버텨왔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다들 조심하세요. 막상 사람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안다고 저도 남들이 걸렸을 때는 아이 뭐 저거 뭐 그냥 그런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래서 자기가 겪어봐야지 안다니까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